네, 오늘은 타입 ORM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작성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좀 1년이 넘었어 가지고 변경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타입 ORM 개념과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Nest.js에서 이제 사용하는 법을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순서는 타입 ORM에 대한 개념, 그리고 ORM을 사용했을 때 장단점, 그다음에 타입 ORM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ORM은 타입스크립트와 ORM에 결합된 말이고요. ORM은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이라는 약자고요. 여기서 오브젝트라는 것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 말하는 객체, 오브젝트를 뜻하고요. 클래스라고 하죠. 그 오브젝트를 뜻하고, 릴레이셔널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매핑시켜주는 기술을 ORM이라고 하고요. 이 ORM을 사용하게 되면 DB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상관없이 MySQL이냐, PostgreSQL이나 오라클 등이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코드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타입 ORM은 타입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ORM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RM을 사용할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타입 ORM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문을 기존에는 사용했었는데 이 쿼리문을 사용하는 대신에 기존에 우리가 코드 작성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코드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타입 ORM에서 조회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삭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코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시면 간단한 쿼리들은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독립적인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한 개 테이블에 대해서 한 개 엔터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나왔듯이 DBMS의 종속적인 쿼리를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DB를 바꿨을 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테이블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쿼리가 복잡해질수록 구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쿼리들을 만들 때는 이 ORM에서 좀 더 복잡해지게 되므로 기존 쿼리보다는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쿼리를 많이 써본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좀 직관성이 떨어지죠. 쿼리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쿼리만 딱 보면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코드가 복잡해지다 보면 이런 직관성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쉬운 쿼리들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복잡한 쿼리들은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스프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JPA라는 ORM 기술을 썼었고요. 거기에 같이 마이바티스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쿼리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ORM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었는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그렇게 하는 기술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ORM 세팅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npm 인스톨 하시고 Nest.js에 타입 ORM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입 ORM MySQL2 이렇게 해주시면 MySQL에서 저희 테스트 할 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루트 폴더에 orm.config.ts를 만들고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싱크로나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스 코드에서 테이블 객체를 선언하는데 그게 변경이 됐을 때 테이블도 같이 변경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운영 모드에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운영에선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바로바로 변경이 되는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운영에서는 좀 수동으로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false로 이제 해놓으시면 되고 엔터티스는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엔터티로 선언해 가지고 객체 코드로 만드는데요.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지정해주면 여기 있는 엔터티들을 자동으로 읽어오게 되거든요. 일일이 우리가 엔터티를 계속 임포트할 필요 없이 폴더 하나 만들어서 파일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세팅하는 것처럼 뭐 커넥션명,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타입, 데이터베이스명, 그 다음에 호스트, 포트, 뭐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세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최상위 모델의
ORM config를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app.module.ts에 import 밑에 type ORM module .forroot async에서 usefactory ORM config라고 이 ORM config를 import 해 주시면 type ORM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우선 터미널을 하나 열 거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타입 ORM 2023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저는 YARN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타입 ORM 2023으로 폴더 이동하신 후에 코드 점 해주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터미널 하나 열어주겠습니다. 터미널 하나 열어서 타입 ORM 설치를 해야겠죠. npm install nest.js 타입 ORM 그 다음에 mysql2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됐고요. 루트 폴더에 orm config.ts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orm config.ts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블로그에 있는 내용 카피해서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앱 모듈에 가셔서 임포트 아래에 orm config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type orm module .forroot async 이렇게 해주시고 use factory 이거를 orm config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제 네스트 프로젝트에서 타입 ORM을 사용할 준비가 된 거거든요. 타입 nest.js에서 타입 ORM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